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요 나주TV입니다. 함께해요 나주TV는 다양한 계층의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지역 내 많은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나는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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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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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체조를 따라하다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번 시간은 마인드 스케치 시간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강택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의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트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자주자주 마음이 상하는데요. 운전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 거야? 물건 사러 마트에 가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데 왜 마음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삽니다. 사람들은 피해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상할 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렇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닫는데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단절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닫고 대화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마음의 대화가 단절됐는지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보십시오. 3일입니까? 5일입니까? 7일입니까? 아니면 한 달?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분은 얼마 동안 닫고 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면 마음이 고립되어지죠. 주변에 한 사람 대화가 단절되고 고립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물이 흐르면 깨끗해지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흘러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흘러야 사람이 행복해지죠. 마음이 고립되어지면 사람 마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같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같이 생활해야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입게 됩니다. 우리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되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손에 대어서 피가 나면 울지는 않지요. 어른들은 육체의 고통을 잘 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이 되어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엉엉 울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인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런 마인드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 번은 TV에서 상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유되는지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칠판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방청객 중 한 사람이겠죠.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답변해 주기를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근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마음이 우울증이 오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요즘은 현대의학에서는 세월이 지나서 잊혀지기를 바라죠. 아마 그것은 치료법이 아니죠. 더군다나 해결책도 아니죠. 마음의 병의 증상은 바로 이렇게 우울증이 오게 되고 신경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요즘은 각 나라마다 우울증의
시달리는 선생님이 너무 많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정신과 치료법을 두 가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그 중에 약물치료가 대부분 약물치료로 7, 80% 약물치료를 한다는데요. 그 약물치료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이 약물치료는 선진국일수록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가까운 일본, 우리나라도 아주 훌륭한 정신과 병원에 가보면 거의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나 신경정신병의 치료는 육체의 병도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병도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많지요. 일본도, 현재는 우리 한국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런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근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모를 봅시다. 두부 한 모를 놓고 충격을 가했을 때 두부는 약하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죠. 그러나 벽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충격을 가해도 부서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 얼음이 얼지요. 얕은 얼음이 있고 두터운 얼음이 있습니다. 얕은 얼음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아주 두꺼운 얼음은 강원도에 보면 아주 두꺼운 얼음이 얼습니다. 그 얼음은 아무리 차가 지나가고 무거운 무게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요. 부부 생활도 이런 살얼음판 같은 아주 약한 두부와 같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 남편이라든지 아내를 두고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초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부담스러운 일이나 또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삐지고 돌아서고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럼 행복하지 않겠죠. 요즘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부모님들이 대신해주고 편하게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약해진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병들고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강연을 듣고 계시다면 아들을 뭐든지 잘만 해주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서 쉽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쉽게 병들어서 불행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잘못된 마인드만 바꾸어도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마인드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이나 부담을 피하는 마인드보다는 부담을 넘는 마인드가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 주위에 작은 부담부터 넘으면서 부담을 넘는 훈련을 해야겠죠. 마음이 약하면 마음이 쉽게 상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강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강연 내용의 도표를 보면 여러분 이 도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좀 더 깊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오고 우울증이나 신경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그게 더 지속되어지면 자살로 이어져 갑니다. 이 원인은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어려움이나 부담을 피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면 부담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마인드에서 부담이나 어려움을 넘는 마인드로 바꾸면 마음이 강해지고 삶의 변화가 오고 행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부담을 뛰어넘어 도전도 하고 가족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을 탐방 동네 방네 석가탄신일 특집으로 나주에 있는 사찰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불기 2565년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나주에 있는 심양사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하고 방역수칙을 꼼꼼히 또 지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심양사는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미륵원이라는 이름으로 신라시대의 온효 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때 고려 8대 현종이 나지로 몽진하여 10일간 머물며 심양사 미륵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 후 강감찬 장군이 기주 대첩에서 승리하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힘이라 생각하여 강화도에 강경도감을 설치, 초조대장경을 제작하는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려 중엽에 모셔진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보전입니다. 이곳은 매월 초하루 보름 24일 관음제일을 큰 스님께서 주관하셔서 법회를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고려 중엽에 모셔진 아미타불 부처님으로서 건칠불이시고요. 보물 1544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가장 훌륭한 작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계종 원로의원이시고 대종사이시며 불복장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그리고 심령사 회주이신 보륜 성호 큰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나주에 있는 천년고찰 심양사를 찾아왔는데요. 스님께 심양사에 대한 소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사는 나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심양사를 알아야 되는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주 역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 또 특히 심양사가 창건이 될 그 무렵 온유대사 창건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심양사 창건 무렵에 미륵 사상이 가장 유행을 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 그 왕건이나 궁이나 견훤이 자기가 이 나라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륵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상징으로 해서 그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나주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양사가 창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60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전화 방문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 시군 읍면동,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전화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가 도민 생활 주변 위험 요인을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우수 사례 30건을 선정,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전신고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불편사항 신고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항 등 모든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남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 대표 음식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한 가정 간편식 판매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남도장터에서는 35개 업체가 52개 상품의 가정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주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은 오늘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영농철을 맞은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농, 독거노인, 장애농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농가 수요를 파악, 시청 부서별 일정 조율을 통해 영농 인력을 대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나주TV는 이장 통장님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